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볼까요? 매일경제입니다. 방탄이 뚫렸다. 이재명 체포안 가결.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었습니다. 표결 결과 찬성 149, 반대 136, 결국 가결이 됐습니다. 관련해서 야당 원내 지도부 총사퇴를 했다라는 소식인데 어제 이 표결 결과를 놓고 가결이 된 이 결과를 놓고 그럼 다른 신문은 어떻게 썼는지 좀 같이 이어서 볼까요?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역풍 맞은 팬덤 정치, 단식 부결 호소 안 먹혔다라는 제목입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만 조선일보는 역풍을 맞았다 팬덤 정치가 이 가결이 된 어떤 이유에 좀 더 집중을 해서 분석을 내놓은 제목인 거죠. 관련해서 한겨레 기사도 좀 같이 보겠습니다. 한겨레는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혼돈의 민주당. 한겨레도 역시 가결이 됐다라는 얘기를 이 지금 일면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하지만 혼돈의 민주당이다. 가결이 됐고 그 이후에 당내 상황에 좀 더 포커싱을 맞췄다라는 걸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세 개의 조간신문 일면 제목을 같이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다음 일면 볼까요? 경향신문입니다. 간첩 조작 피해자 보복 기소, 현재 검사 탄핵안 첫 의결. 어제 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이 사상 처음이다라는 이 얘기가 계속 나왔었죠. 하지만 다른 사상 첫 의결도 있었습니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안이 처음으로 의결이 됐다라는 건데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관련해서 피해자를 보복 기소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검사에 대해서 탄핵안이 처음으로 의결이 됐습니다. 네, 다음 기사도 좀 같이 볼까요? 다음 서울신문입니다. 네, 대법. 어제 대법 결과가 있었습니다. 어떤 거에 대한 거냐? 공포심을 유발해도 강제추행죄다. 40년 만에 처벌 범위를 넓혔다라는 건데요. 지금 강제추행죄, 여기 좀 같이 볼까요? 저항이 곤란해야 처벌할 수 있다라는 기준이었었는데 이게 낮아졌다라는 겁니다. 피해자한테 정조를 지키라는 전제는 좀 부당하다. 저항이 곤란할 정도여야만 강제추행이다라는 기존의 기준에서 그게 아니다. 공포심만 유발해도 심리적으로 공포심, 압박을 가한다고 해도 이것만으로도 강제가 성립이 된다. 강제추행죄다. 40년 만에 처벌 범위를 넓혔다라는 기사입니다. 의미가 있죠.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파월. 미 기준금리 연내 추가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고금리 쇼크가 장기화될 것 같다라는 얘기인 건데요. 여기 좀 볼까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날 19, 20일 이틀에 걸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긴축 정책의 효과를 지켜보기 위해 위원회는 이달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양적 긴축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라는 겁니다. 결론은 뭐냐? 내년까지도 긴축 기조가 계속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인 거겠죠. 네. 다음 저희 사진 기사 보겠습니다. 네, 이 모습 영화배우 유아인 씨입니다. 근데 유아인 씨 지금 얼굴에 돈다발을 맞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모습 영화 속 내용이 아닙니다. 영화 속 내용이 아니고 어제 지금 이 유아인 씨 마약 투약 혐의로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는데 한 남성이 영치금에 쓰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면서 돈다발을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영화 속처럼 던졌습니다. 네, 사실 결론적으로 영장은 어제 기각이 됐습니다. 두 번째 영장도 기각이 됐습니다만 유아인 씨 구속보다는 돈다발에 맞은 타격이 더 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또 팬들이 느끼는 배신감이 그만큼 컸다라는 점도 같이 좀 볼 수 있는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네,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보시다가 궁금하신 유튜브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같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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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역풍 물음표가 붙었습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이재명과 함께 침몰할 수 없다. 민주당 최소 29명이 반란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찬성이 149, 네, 반대가 138이었나요? 6이었나요? 네. 이 관련해서 결국 민주당 최소 29명은 반란을 일으켰다. 찬성표를 던졌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조선일보는 이재명과 함께 침몰할 수 없다라는 판단 아니겠느냐라는 걸 지금 제목으로 뽑았는데요. 어제 표결 상황 같이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동의안은 총 투표수 295표 중 가 149표, 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김진표 의장 얘기를 쭉 들으셨습니다. 이겁니다. 어제 표결 결과 찬성 149, 반대 136으로 인해서 가결 정족수인 148을 한 표 넘어서 149표 찬성이 돼서 가결이 됐다라는 겁니다. 기권 6표, 무효 4표입니다. 그런데 어제 가결된 것도 가결된 건데 지난 2월에도 사실 먼저 한 차례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었습니다. 그때 표랑 좀 같이 비교를 좀 해볼까요? 네. 여긴 지금 지난 2월에 있었던 표입니다. 가결 139, 부결 138입니다. 그리고 기권 무효가 기권이 9표, 무효가 11표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가결 149, 네, 10표가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부결 136. 네. 사실 부결표는 뭐 지난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 2표 정도 좀 줄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기권 6표에 무효 4표다라는 거. 네. 지금 이 둘 간의 차이를 좀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 김상일 위원님, 네. 어제 가결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하셨습니까? 예, 저는 가결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는 예상을 했고요. 가결이 될 거라고는 예상은 못했는데요. 네. 왜냐하면 그 이전에 부결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네. 부결의 가능성이 혹시 더 높지 않을까. 근데 이재명 당대표께서 올리신 SNS가 좀 많은 좀 약간 내부적인 혼란을 좀 야기한 게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가결의 가능성이 조금 높아졌다 이렇게는 봤지만 그래도 결과를 예측하기는 상당히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굉장히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결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들이 저는 지금 언론에선 반란, 역풍 이런 식으로 편가르기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다 민주당에 대한 고민 그리고 국민에 대한 도리에 대한 국회의원으로서의 도리에 대한 고민 속에서 양심에 따라 표를 던진 것이고 그거는 그거대로 또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 민주당이 총선 승리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사실 부결 얘기가 나왔다가 글 올린 것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직접 입장을 밝히면서 약간 또 가결 가능성이 높았다고는 생각을 했지만 정말 가결이 될 거라고까지는 예상을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기사를 좀 볼까요? 여기 보면 찬성 149표, 정족수가 148이었는데 한 표가 많았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투표를 안 했는데도 일단 한 표가 많았죠. 그런데 여기를 좀 볼까요? 가하고 동그라미 한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은 점이 찍힌 가도 있었다. 그래서 두 표가 무효 처리가 됐다라는 건데 이렇게 따지면 사실 어떤 의도, 표결의 의도상으로 봤을 때 여당에서 얘기하기는 체포한 가결은 사실상 151표가 찬성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장혜찬 최고님, 지금 사실상 151표가 찬성을 던졌다, 151명이 찬성을 던졌다라는 건데 국민의힘은 이 정도의 이탈을 예상을 하셨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네. 가결에 동참한 민주당 의원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전망이 있었습니다만 네. 사실상 그 가짜에 점 하나 찍거나 동그라미 친 표까지 합하면 151표가 찬성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난 1차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때와 비교해 보니까요. 그 이전에 기권 무효를 던졌던 분들이 이번에는 명확한 찬성 쪽으로 많이 돌아선 것 같아요. 네. 무효표 그 2표를 빼면 1차 체포 동의안에서는 기권 무효가 20표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2차에서는 10표로 10장이 줄어요. 네. 그러니까 이 10명 정도가 나름 중간지대에서 찬성도 반대도 아니지만 애매한 의사 표현을 하다가 이제는 보다 확실하게 찬성 쪽으로 돌아선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분들은 아마도 성향을 따지자면 당내에 강경한 비명이라기보다는 그 중간지대에 있는 분들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 이 10명이 왜 1차와 다르게 돌아섰느냐? 이 찬성과 기권 무효를 합한 네. 전체 파이 자체는 1차 달라지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온건한 기권 무효가 강한 쪽으로 돌아선 이유를 분석해야 될 것 같은데 역시나 표결 하루 전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호소문 이게 단식을 20일 넘게 한 사람이 쓸 수 있는 분량의 글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미리부터 이 같은 메시지를 준비하고 조율했다는 뜻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좀 중간에서 관망하던 어쩌면 1차 때와 마찬가지로 내가 부결은 차마 못하겠지만 그냥 기권 무효 정도로 하련다 마음먹었던 중간지대 회색지대 의원들의 이 심정을 건드린 영린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루 전에 그 부결 읍소문이 많은 언론과 전문가들의 분석처럼 이재명 대표의 발목을 잡은 자승자박 입장문이 된 것이 아닌가 분석을 합니다. 네. 지금 말씀 중에 사실상 전체 큰 틀은 바뀌지 않았다. 다만 기권 무효가 회색지대에 있었던 의원들이 찬성 쪽으로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명을 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아마도 지금 뭐 이재명 대표의 어떤 입장 발표가 지금 이런 입장 발표가 좀 더 기폭제가 된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요 얘기도 잠시 뒤에 나눠보겠습니다만 요거 전에 다음 기사를 좀 보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기권표, 무효표 얘기를 하셨어요. 기권 무효 2월에는 20명이었었는데 이번엔 10명이었다. 팬덤 정치에 질린 의원들이 찬성표로 옮겨간 거 아니겠느냐라는 한국일보의 기사입니다. 여기를 좀 볼까요? 지금 민주당과 범야권 의원들 이재명 체포동의안 이탈표 변화라는 지금 이 표인 건데 지난 2월이 요 앞입니다. 그때는 추측컨대 뭐 다 무기명이기 때문에 다 추측입니다. 일단 찬성표를 찍은 이탈표가 18명이었었고 그 외에 뭐 기권 무효를 합친 게 20명이었다. 그래서 전체 기권 무효까지 합치면 38명이 이탈이었다라고 봤었는데 이번에 어제 있었던 표결 2차 표결에선 전체로 따지면 38에서 39명, 1명 늘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직접적으로 찬성표를 던진 사람이 18명에서 29명으로 늘었다. 대신에 기권과 무효표가 10명으로 줄었다. 다시 말해서 회색지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 말씀처럼 찬성표로 적극적으로 돌아선 거 아니겠느냐라는 분석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사실 어제 표결이 있기 전에 무슨 얘기가 나왔었냐면 색출을 하겠다. 색출해서 정치 생명을 끊을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도 나왔었거든요. 그 얘기 들어보고 오시죠. 이번에 가결표 던지는 의원들은 이런 표현이 좀 과격합니다. 근데 끝까지 추적 색출해서 저는 당원들이 그의 정치적 생명을 끝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거 나온 후에 전 어떤 심리적인 분당 사태로 갔다고 봐요. 역풍이죠. 누가 저런 말에 겁먹고 오그라들 친구가 뭐 배지까지 달았겠어요. 아니, 색출한다는데 끝까지? 지가 뭘로 색출을 해? 이렇게. 정치 예. 생명 끊겠다는데요? 그러니까 졌다고 소리를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에서 전체주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네, 유인태 전 사무총장 지금 뭐 그런 말에 오그라들 친구가 배지를 달았겠느냐. 그 정도 배포 없으면 국회의원 안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사실 그동안 오그라드는 측면이 없진 않았습니다. 네, 조상호 변호사님. 네. 지금 이번에 정치 생명 끊는다라는 얘기까지도 사실 나왔었는데도 불구하고 찬성표로 대거 좀 옮겨간 듯한 지금 이런 상황. 이유가 뭘까요? 글쎄요, 뭐 이게 그거를 구실로 삼았을 뿐이지. 네. 저번에 그 체포동의안 가결 상황하고 지금하고 당시 원내 상황이 보면 완전히 달랐어요.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의원들이 의총을 하는데 심지어 서른 의원조차도 네. 이번만큼은 압도적인 부결로 우리가 단합되어 있다는 모습을 저들에게 보여주자 네. 해가지고 그 부결을 완전히 당론으로 정하는 분위기였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이견이 없었는데 음. 이번에는 사실은 뭐 이현우 의원이라든가 김종민 의원이라든가 조응천 의원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이른바 반명으로 불리는 분들은 대놓고 가결을 얘기하시고 의원들끼리 3, 4, 5 모여서 그런 얘기들을 한다는 네.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들렸단 말이죠. 그리고 의총장에서도 공개적으로 이거 이번에는 반드시 가결을 해야 된다라고 발언하신 분들이 절반 이상이 발언을 하셨어요. 전체 발언하겠다고 손드신 분 중에. 네. 그러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근데 그때도 사실은 그 엄청나게 많은 반란표가 나온 거거든요. 2월에도. 2월에도. 그리고 왜냐하면 기권표까지 다 합치면 기권표가 만약에 그때 가결로 들었으면 지금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정확히.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볼 때 저분들의 생각 자체가 달라진 거는 전혀 없다고 보이고요. 이게 무슨 어떤 다른 사정이라든가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입장이 바뀐 게 아니고 이번에야말로 이제 자신들의 공천이라든가 이런 향후 어떤 정치 일정을 고려를 하면 이재명 대표 리더십으로는 안 되겠다.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인 함께 정치하기는 어렵겠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이른바 여기서 끌어내야 된다. 그렇게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명계가 지금 강성 지지층에 지나친 어떤 행동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준 것뿐이지 비명계는 원래 그냥 찬성표 찍을 사람들이었다. 지금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오히려 그렇게 하기 어려운 명분 때문에 그냥 무효 기권으로 숨었다면 네. 이번에는 이제 결과적으로 내가 내 표를 행사하면 되겠구나 한 것이지 입장이 바뀐 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김상일 위원님. 아니 지금 저 가결표를 던진 분이 당의 주류입니까? 그리고 목소리를 크게 막 내가지고 뭐 압박을 하거나 그럴 힘이 있는 분들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저분들은 압박과 이런 거를 견디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국민들의 정서를 대변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총선 승리나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서 그 길을 가는 것이 맞다라는 고민을 지킨 겁니다. 어떻게 그 소수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갖다가 오히려 주도를 하고 기획을 하고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단지 많은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조용히. 왜? 네.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소수로서 힘이 없고 그다음에 다수의 어떤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어떤 얘기를 가끔 한다 그래도 용기를 내서 하는 겁니다. 저도 방송에서 용기 내서 하는 거예요. 뭐 자르라는 전화 올 거 각오하면서 용기 내서 하는 겁니다. 제가 네. 주류 아니잖아요. 근데 마치 그것을 뭔가 힘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뭘 상황을 만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맞지 않고요. 오히려 그러면 이런 소수의 목소리에 대해서 힘 있는 쪽에서 잘 설득하고 잘 끌어가고 하는 게 오히려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윤석열 정부도 비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국정 운영에 힘을 가지고 있고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쪽에서 왜 이렇게 나오냐. 너무 독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사태를 자꾸 무슨 한쪽에서 뭐 해당 행위를 했고 반란을 했고 자꾸 이렇게 가져갈 게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그러면 뭐 이견이나 만족하지 못한 부분이 드러났으니까 그럼 앞으로 이런 것들까지 잘 보듬으면서 네. 포용성 있게 가져가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줘서 어떻게 총선 승리를 할 수 있느냐 이걸 논의하는 게 맞다. 그게 진정한 리더십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김상일 위원님 말씀 중에 잠깐 나왔는데 해당 행위다라고 사실 어제 지도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가결 상황은 분명한 해당 행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 변호사님. 예. 그렇다고 한다면 해당 행위에 따른 징계도 가능한 상황인 겁니까? 당연히 가능하죠. 왜냐하면 네. 왜냐하면 명백히 지금 최고위원회 의결로 해당 행위라고 결정을 했고요. 네. 그 이전에 그러니까 중앙위원회가 있습니다. 중앙위원회는 평시, 그러니까 전당대회가 열리지 않는 평시에 최고의사결정기구입니다. 거기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부결하자고 함께 사실은 거의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그게 소신이어서 꺾지 않고 그대로 자기의 소신대로 했다면 소신에 따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져야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해당 행위라고 결정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독선적으로 당을 운영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송갑석 최고위원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누가 임명했나요? 그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그 비명계 쪽에서
호남의 그 최고위원 몫으로 우리 쪽 몫을 달라고 해서 임명해 준 거예요. 그런데 언제 어느 시점에 어떻게 독선적으로 운영했다는 건지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무슨 이재명 대표가 원외 인사들한테 여기 나가서 뭐 그 저쪽하고 한번 경쟁해봐라고 얘기하거나 그 사람이랑 손 붙잡고 사진이라도 한번 찍은 적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 화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표가 방탄국회를 새로 여는 거를 포기하면서까지 기회를 열어줬는데 여의도가 검찰의 스케줄에 쫓아간다?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더 이상 사실은 그 이른바 비명 반명이 주장하는 네.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의 독선적 리더십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우리가 이 체포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다든가 이런 모든 논리가 의미가 없어졌다고 봅니다. 네. 아니 지금 사실 굉장히 독선적 운영이라고 제가 표현한 적도 없고요. 기본적으로 그 소수를 잘 끌어안으라는 저는 부탁을 드린 거고요. 자, 이런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본인은 소통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민주당이 그걸 인정하나요? 안 하잖아요. 예? 그러면 소통을 그러면은 잘했는데도 민주당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해가 안 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힘이 있는 쪽에서 소통을 하거나 아니면 이해를 시키거나 하는 노력을 더 하는 게 맞는 거죠. 네. 그 말씀을 자꾸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벌써부터 저희가 친명 비명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초반부터 지금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팬덤 부분을 좀 짚어봤습니다. 어제 가결이 된 이후 비명계에서는 그 팬덤 정치에 질린 의원들이 찬성필 던진 거 아니겠느냐라는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볼까요? 네. 이재명 체포안 부결 요구해 역풍 2월 부결보다 찬성 10명 늘어. 앞서서는 팬덤 정치 때문이 아니겠느냐. 팬덤 정치 어떤 그 영향을 받아서 찬성이 들었다라는 얘기였으면 이번에는 거듭 저희 얘기 중에 나왔었죠. 이재명 대표가 직접 자신의 부결을 요청을 한 게 역풍이 분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관련해서 저희가 만평도 같이 있어요. 만평도 좀 같이 보고 얘기를 이어가 보죠. 이겁니다. 네. 경향신문의 만평인데 일단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 운전대에 앉은 사람, 네. 바깥을 보니까 불체포 특권 포기라는 이 띠를 맨 이재명 대표, 머리가 하얗게 생 이재명 대표로 보입니다. 이분들 서 있는데 누구더라 하고 그냥 갑니다. 근데 그냥 가는 이 사람 역시 얼굴이 같죠. 이재명 대표입니다. 네. 내가 예전에 불체포 특권 포기라고 얘기를 했지만 누구더라 하고 일시정지지만 계속 가고 있다라는 거. 네.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부결 요구가 기름을 부은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김민수 대변인님 그럼 부결 요구를 본인이 자청하지 않았다면 가결이 안 됐을까요? 일단 어제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제1야당의 대표가 지금 범죄 혐의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부분은 뭐 참 씁쓸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아까 봤던 회색지대 20표가 움직였던 과정은 좀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20표가 움직였던 과정들을 좀 살펴보면 크게 아까 앞서 말했던 두 가지 이유가 다 작용됐다라고 봅니다. 일단 팬덤 정치 같은 부분들 좀 설명을 드려보면은 네. 분명히 그 전날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계속 TV 언론들에서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겠다. 그리고 자율투표에 맡기겠다. 네. 근데 실제로 부결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계속 중립 끼워놓고 있다고 우기더라고요. 이거를. 네, 근데 이렇게까지 당에서 얘기를 했으면 다음날 이 분들이 어떤 투표를 했건 간에 여기다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네. 만약에 자율투표 맡기겠다라고 한 이상 네. 그거를 언론에서 뱉었으면 근데 실제로는 이 부결 투표자들, 가결 투표자들을 찾겠다, 색출하겠다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이니 이게 네. 지금 민주당이 얼마나 앞과 뒤에 말이 다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과정이고 또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극성 지지자들은 더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정치 그만두게 하겠다라는 정도의 언사까지도 했죠. 또 하나 여기 이재명 대표의 부결 호소 같은 걸 보면 진짜로 이재명 대표가 공든 방탄탑을 부결 호소문 한 줄로 무너뜨렸다. 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해서 방탄 행위들을 해왔는데 저 방탄 호소문 하나로 이재명 대표가
호소문을 쓴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말의 신뢰성을 잃은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부결표에 있던 이 가운데 회색지대에 있던 그 20명이 네.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도 당을 지키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잘못한 것 같아도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말의 신뢰성을 잃었다. 그리고 당의 말에도 신뢰성을 잃었다. 예를 들어 박강원 대표가 지금 이재명 대표 찾아가서 이런 걸 우려해서 비명계들 공천학살하지 않겠다는 논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말에 대한 신뢰를 잃은 이재명 대표나 그리고 여기 그 주요 인사들의 발언들이 이런 부결표를 결국에 그 가결표를 이끌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사실 종합적으로 다 영향을 미친 네. 거다라는 말씀을 그렇습니다. 지금 하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직접 부결을 호소한 부분도 있고 지나친 강성 팬덤의 부분도 있고 이게 다 영향을 미친 거 아니겠느냐.